여러분, 집안에 흉암을 막는 수단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의 집에 절대 불행이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수단이 있으며, 그것은 여러분의 집의 모양과 터 그리고 형상에 의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이것을 알려드릴 것이니 꼭 신경을 써서 들으시고 항상 여러분의 가정을 불행이 없는 가정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 흉암은 반드시 있는 법입니다. 하여 이 흉암을 없애고 치유하여 기람을 얻는 수단을 우리 풍수에서는 비보압승, 비보염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네, 이를 쉽게 우리 풍수학자들은 비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비보는 과거 서울이 풍수적으로 더없이 좋은 곳이기는 하였지만 관악산이 화기가 아주 강한 곳이고 또 지역 역시 불에 아주 취약한 곳일 수밖에 없었기에 해태를 남대문 즉 광화문에 세워 이를 막았다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고, 또 국내 최고의 대기업인 모 그룹 역시 수기운이 너무 강한 터에 세워진 그룹 사옥으로 인해 그 사옥 입구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도를 가져다 둔 것 역시 이런 비보인 것입니다. 네, 사실 부자들의 집엔 이런 비보가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셨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가정에 생길 수 있는 온갖 불행을 막을 수 있는 비보, 즉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집이 좁으면 거실에는 무조건 이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좁으면 거의 대부분 화기가 아주 강한 집이라고 풍수에서는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이 좁은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건 역시 이런 것과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이런 집에서는 무조건 실내에 많은 것을 두지 않고 또 정리정돈을 잘하여 가능한 넓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적인 수단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이렇다고 해서 그 기운이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여 이런 집에서는 거실에 반드시 철제로 된 물건을 두어 그 화기를 조절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집은 가죽이나 천으로 된 푹신한 소파보다는 철제 소파가 좋으며 또 테이블도 가능한 투명한 것으로 철제로 된 것이 좋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려우시면 꼭 철제로 된 물건 하나는 거실에 두시도록 하세요. 물론 이런 집은 거실에 컴퓨터나 TV가 있는 것이 아주 좋으며 정말 웬만해서는 거실에 대형 거울이 없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입니다. 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에이, 전에는 거실에 전신 거울을 두시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풍수는 상황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런 좁은 집이라서 화기가 강한 터에 화기의 집약체인 전신 거울이 좋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네, 이런 집이라면 꼭 전신 거울 방으로 옮기십시오. 두 번째로, 여러분, 집이 높은 곳에 있다면 꼭 현관에 이것은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고층이나 산지이거나 일반적으로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무조건 그 집은 토행의 기운이 아주 약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물론 이런 집은 수기가 강하고 또 목기가 강하니 그 집은 재력은 강하고 번영의 기운은 아주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되기가 어려우니 그 집은 쉽게 꺾이기 쉬운 집의 기운이 된다는 것이죠. 하여 항상 이런 집은 작은 화분들이 많이 있는 집을 만들어야 하며 집안에 걸리는 그림도 산이나 들의 그림이 좋고 물그림 같은 경우는 집에서 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말 좋지 않다는 것이죠. 네, 펜트하우스 같은 곳에 황금색의 물건을 많이 두는 것이 바로 이런 비보인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런 집이라면 검은색은 아주 좋지 못합니다. 네, 가능한 검은색의 물건은 최소한으로 두는 것, 이건 역시 좋은 비보입니다. 세 번째로, 집이 북향이면 주방에 꼭 이것은 두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이 북향이면 화기가 아주 약하고 수기가 아주 강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집에서는 무조건 거실에 전신 거울이 있어야 하고 또 화기를 상징하는 것이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북향의 집에서 주방이 가장 중요하면 풍수를 웬만큼 아는 사람이라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맞습니다. 집안에서 화기가 강한 유일한 곳이 주방이기에 이곳의 형상 유무에 의해 그곳이 불행해질 집이냐 번영해질 집이냐가 갈라진다는 것이죠. 네, 이런 집은 무조건 주방 화구 근처를 신경 쓰세요. 이곳에 청결함은 필수이고 이곳에 단정함은 집안의 성패가 갈라지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은 절대 주방 화구 옆에 개수대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혹시 이런 집이라면 무조건 주방 개수대 앞에 작은 미니 화분을 두어 그 화기의 성장을 살려주어야 한다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어느 집이든 오행이 다 있어야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목오행은 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화오행은 불을 의미하고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또 토행은 황색이며 흙을 의미하고 금호행은 흰색이며 철제를 의미하고 그리고 수호행은 물을 의미하고 검은색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거실에 앉으셔서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다 보인다면 무조건 여러분의 집은 번영할 집이고 또 풍수적인 기본은 다 갖춰진 집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은 절대 불행이 없는 가정이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본이 없는 집은 사실 풍수적인 처방이 전혀 먹히지 않는 집인 거예요. 네,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집 거실에 앉아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집을 만드십시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집에서 물이 많이 보이면 무조건 이것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은 돈이요 재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현대는 큰 도로도 수행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면 이미 여러분의 집은 금전적인 풍요로움을 충분히 누릴 자격을 갖추고 있는 집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동양학은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또 너무 많아도 안 된다고 말을 하는 학문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이신다면 절대 거실에 수족관은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의 집에 작은 미니 화분을 몇 개 가져다 두시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되면 절대 돈이 여러분을 외면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물이 전혀 보이지 않는 집이라면 거실에 화분이 있어 득될 것이 전혀 없겠죠. 네, 이런 집은 오히려 거실에서 물이 반드시 보이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 같이 명심하십시오. 여섯 번째로, 집에서 산이 많이 보인다면 이것은 꼭 두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산이 많이 보인다는 것은 성장의 기운은 강하나 안정의 기운이 약하여 늘 의욕만 많고 생각만 많고 실행력이 부족하다는, 또 지속해 나가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집에는 무조건 거실에 물을 상징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 좋습니다. 검은색의 물건이 집안에 많게 하세요. 대신 절대 어두우면 안 됩니다. 네, 집안은 항상 밝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 역시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집의 앞이 막힌 곳은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막힌 곳을 가장 해롭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묘를 써도 그늘에 쓰면 안 되고 집을 지어서도 그늘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든 막힘이 없도록 만들라라는 의미의 말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의 집이 뭔가로 막힌 집이라면 항상 밝게 환하게 생활하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네, 이런 집은 벽지를 써도 흰색처럼 밝은 색이 사용되어야 하고 또 집안의 가구나 가전 역시 밝은 색이 좋다는 것이죠. 네, 이런 집에서 어두움은 의욕을 꺾고 의지를 막아 뭐든 하지 않으려는 가족들이 되도록 만들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풍수는 사람의 무의식을 이용하여 번영의 기운을 만들고 행복의 기운을 만들려는 학문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 정말 무조건적인 비법법이니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의 실생활에 적용하시도록 하십시오. 그리하면 절대 여러분의 가정은 불행이 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